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명지대학교 대표팀장 진태호입니다. 지금부터 널 담은 공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재해석한 전통 무형 문화는 널뛰기 놀이입니다. 널뛰기 놀이의 유래에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그중 과거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에 여인들이 담장 너머를 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설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을 구속하는 담장이라는 제약을 폭력을 수반한 투쟁이 아니라 웃음을 동반한 놀이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선조들의 해학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널뛰기 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주목한 널뛰기 놀이의 특징은 시야의 변화입니다. 널뛰기를 통해 담장 위로 도약하는 사람들의 시야가 잠시나마 확장되고 가려지기를 반복하는 행위는 널뛰기 놀이를 하는 사람과 담장 밖에서 떠오르는 얼굴을 보는 사람 모두에게 흥미를 유발합니다. 놀이를 통해 담장 밖 세상과 소통한 것이고 그 소통 방식이 시야의 변화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담장이 없어진 오늘날 널뛰기 놀이를 계승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개방된 세상입니다. 그리하여 담장은 없지만 온라인 소통, 타인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전보다 시야가 더 좁아진 현대인들의 생활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옆의 사진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느라 바쁜 현대인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속을 들여다보느라 바깥 세상은커녕 옆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널뛰기의 재해석을 통해 파빌리온을 경험하는 동안이라도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또 하나의 널뛰기 놀이라고 할 수 있는 파빌리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널뛰기 놀이에서 주목했던 시야의 변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변화하는 시야는 본 파빌리온을 놀이로 인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가 됩니다. 사용자들은 파빌리온을 작동시킴으로써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시선을 주고받습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행위와 경험을 공유하며 타인과 자연스럽게 소통합니다. 본 파빌리온의 전체적인 이미지입니다. 다양한 행위들이 서로 교차하며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빌리온의 작동 원리입니다. 도르의 원리를 이용하여 발판을 누르면 와이어에 연결된 천들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눈높이를 가리고 있던 천들이 움직이면서 마치 널뛰기 놀이처럼 일시적으로 시야가 열리고 닫히길 반복합니다. 파빌리온은 목구조로 지지하고 목구조의 도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와이어와 발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와이어에 천을 고정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구조의 형식과 치수를 시공 가능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개선하고 도르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실험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파빌리온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 안을 거니는 사람과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 이처럼 3.5x3.5 부지에서 효과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중첩되는 천들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흥미로운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보행자들에게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여 본 파빌리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다양한 높이차로 다양한 시야 높이에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파빌리온 안을 걷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을 배경으로 한 파빌리온의 이미지입니다. 본 파빌리온은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널뛰기 놀이가 되었으면 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명지대학교 널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움직이는 부분 조금만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뭐 도르래 같이 되어 있는 부분 그 페이지 있죠? 그 다이어그램 도르래가 어떻게 작동한다고 했어요? 지금 발판을 보시면 그 박스처럼 생긴 의자 건너편에 발판이 있고 여기에 발을 누르면 이 와이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와이어가 움직이면 이 천들이 따라서 지붕에 매달린 천들과 벽을 이루고 있는 천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해서 시야가 확장되고 가려지기를 반복하는 시스템입니다. 저 발판이 그러면 몇 개가 있는 거죠?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판을 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들이랑 뭔가를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히 아까 처음에 시작하는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랑 그거랑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것도 아마 지금 이제 특이하게 새 학교가 발표를 했는데 새 학교가 다 뼈대가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그 뼈대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이 있는데 이 컨셉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면은 그 컨셉으로만 순수하게 이게 구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뼈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는 의미를 가지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일반인들한테 건축이 이런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파빌리온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고 교수님한테 설명해서 그냥 이해를 얻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혼자 있는 그냥 공원에 있는 그냥 파빌리온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파빌리온은 우리나라 말로 정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사람들은 이게 뭐 건축적인 컨셉이 어떻고 뭐가 뭐 어디서 왔는지 뭐 디자인 프로세스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 여기 오니까 좋다 그냥 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네 사실 그 정도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비용의 예산의 문제인지 그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세운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보다 높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컨셉은 컨셉대로 가고 이걸 세우는 건 세우는 거 별개의 이야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새 학교가 전부 다. 근데 그게 가능하면 그게 일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니 천을 어떻게 세웁니까?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애초에 시작한 사람이 무슨 수를 쓰는지 알아내야 되는 방법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전에 이야기했던 두 학교랑 비슷하게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게 해야지 컨셉에서 덜 도드라져 보일까 아니면 구조가 어떻게 컨셉에 녹아들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르래가 작동하고 그런 게 분명히 효과가 또 있을 것 같고 아마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일반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부수적인 요소가 너무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학교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니면 비교라기보다는 그냥 그걸 보고 느끼는 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목구조가 좀 도드라 보인다. 그러니까 주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컨셉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크기를 키워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이거밖에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상에 저희들이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가장 뭔가 실험적이지 않고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예산이 다르고 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으로서는 또 저희 지금 프로젝트가 전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좀 많이 바뀐 게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뭔가 컨셉을 풀어내야겠다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구조는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적인 것들로 틀을 맞추고 컨셉을 그 안에서 녹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 도르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천의 그냥 비중이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게 뭐 모르겠어요. 어떤 건축가는 파빌리온을 건축할 때랑 진짜 건물을 건축할 때랑 설계할 때랑 뭔가 다른 접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건축가들이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구조가 없는 건축은 없어요. 그냥 정말 기본이에요. 이게 어떻게 쓸 것인가가 건축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그거는 생각하고 말고의 여지가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사람들이 그 속에 살아야 되고 그 위에 심지어 이제 뭐 100층짜리면 100층이 올라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요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얘가 쓸 것인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혹은 널뛰기나 도르래가 있다고 한다면 도르래가 이 구조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 아니면 도르래가 어떻게 구조가 될까? 아니면 천이 어떻게 구조가 될까라는 방식으로 조금은 좀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천이 어떻게 해야지 뭐 모르겠어요. 가린다는 표현은 사실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구조를 조금 가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구조가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잘 보여요. 너무 저 위에 보면 또 어긋나 있잖아요. 저 이렇게 위에 그 이제 수평으로 되어 있는 보랑 수직으로 되어져 있는 기둥이랑이 또 이렇게 엇갈리면서 약간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마 분명히 어떤 제스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네. 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저 부분이- 윗부분에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렇게 네. 십자가처럼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뭔가 저희들이 형태도 어떤 모드를 선정하고, 물론 같은 모드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해가지고 되게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좀 더 중첩되었으면 보여서 위에 지붕의 목 구조도 좀 중첩되고 해서,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다는 거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지 움직이는 건데, 그 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래도 이게 20몇 개 학교 중에서 한눈이라도 좀 몇 초라도 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어요? 그 조형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왜냐하면 저게 생각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멀리서 봤을 때 저게 가장 먼저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게 뭐 널뛰기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그러니까 풀어질 수 있는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조가 너무 잘 보인다, 구조를 어떻게 해야지 디자인을 할 거라는 그렇게 설명을 풀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애초에 그냥 구조가 중요한, 구조가 이제 메인이 되는 컨셉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널뛰기라고 하는 컨셉이랑 같이 뭔가의 컨셉을 하나를 더 가져가서 두 개가 이제 만나서 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굳이 나무로 저런 걸 만들었다는 게 뭔가 전통 목 구조에서 왔을 것 같아요. 일단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 자체를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중요한 컨셉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일단 크리틱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뭔가 저희 원래 컨셉인 널뛰기 외에도 뭔가 구조적인 컨셉을 추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널뛰기를 가져갈 거면 지금 전체적으로 목 구조의 비중이 줄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것을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한다면 목 구조가 널뛰기만큼이나 중요한 컨셉으로 부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설계를 할 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초반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가 발전시켰는데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과물이 이 컨셉과 딱 일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과물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컨셉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애초에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이 결과물이 나쁘지 않네라고 한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컨셉을 그냥 약간 보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시작한 이야기를 그대로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뭔가 정말 이 우리 파빌리온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컨셉을 하나 더 가져와서 또 극복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크게 뭔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명지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를 어떻게 컨셉에 녹여낼 것인지, 아니면 구조는 있는 듯 없는 듯 갈 것인지,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딱 보면은 파빌리온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조가 도드라지는 구조가 컨셉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구조는 있는데 없는 셈 칩시다. 약간 이렇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교수님들이나 건축가가 봤을 때 구조가 결국엔 컨셉을 드러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없는 셈 칩시다가 안 돼요. 누가 봐도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없는 셈이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두 팀도 사실은 두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없앨 것인가 도드라지게 보일 것인가라기보다는 그냥 이 프리젠테이션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유리한 방향으로 네.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하는 새 학교에서는 명지대만 약간 저런 장치로 하는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장치로 하는 거를 하는 학교들의 특징이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컨셉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 방문자 참가로 하여금 뭔가 참여를 한다는 게 재밌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거의 비중이 사실은 그렇게 높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수많은 다른 것들, 부수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워낙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학교 학생들 분 중에서도 명지대학교 발표에 대해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명지대학교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